여행 중이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전북 익산으로 여행 가기 위해 저는 고속철도 SRT 수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대중교통은 8시 30분에 수서역을 출발하는 광주 송정행 SRT 제605 열차입니다. 열차에 타자마자 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생수를 하나 뽑았습니다. 열차 타고 내려가는 동안 커피보다는 깡생수를 들이붓기 위해서죠.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라,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익산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역에서 내리실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내리자마자 하늘을 봤는데 익산의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공식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직후라 그런지 아직 하늘에는 구름이 꽤 많았지만 폭염경보가 내려져서 꽤나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이곳 익산은 전북과 전남을 이어주는 사통팔달의 전략적 교통 요충지로서 우리나라의 관문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광주와 목포를 이어주는 호남선, 전주, 목성, 순천, 여수를 이어주는 전라선, 군산, 서천, 그리고 서해안 방면으로 이동하는 장항선까지 사통팔달 교통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와 비슷한 도시로는 경상도의 동대구역이 있다면 이곳 전라도에는 익산역이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익산 시내는 주변 도시인 전주, 군산과도 같은 관광지보다 매우 한적한 도시였고,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 주변의 상권도 이미 많이 쇠퇴된 상태의 도시였었습니다. 이곳 익산도 근대문화유산의 도시로서 다시 한번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북적북적거리고 인구 소멸 위기 도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익산의 근대문화역사관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곳이 근대 역사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때마침 익산 근대역사관에 입장하는 제 모습을 함께 찍으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이 악기 연주 소리가 이곳을 둘러보기 위한 더욱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장해 보도록 할까요? 이곳 익산 근대역사관도 1920년대에 지어졌던 목조와 벽돌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외장과 내장만 잘 보수를 하여 그 당시 건축되었던 양식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 익산, 예전 지명 이름인 일이라는 이름부터 지금 익산까지 다양한 사건들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던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참, 익산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해설사 선생님들 혹은 도슨트 투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직접 들으면서 구경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아직 소심해서 혼자 조용히 읽어보고 생각하고 더 많은 걸 듣지 못해 아쉽긴 했지만 저만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옛날 그 당시에 썼던 가방들도 아직까지 복원이 되어 있고 보존이 되어 있어 가방을 잠깐 들고 한 바퀴 둘러보는 체험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어보기로 했죠. 아이고 이니야, 무서움 많이 타는 건 알겠는데 참 조심히도 않는다. 그리고 행여 부서질세라 흔들 의자를 마음껏 흔들어 보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흔들만 거려본다. 자, 이제 근대역사관을 나와,
처음 뵙겠습니다. 거기 서 계시느라 매우 더우시겠어요. 이렇게 익산 근대역사관을 나와 이 음악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잠시 후에 제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될 장소이고, 사장님이 저렇게 가끔 연주도 하시는 아주 멋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골목길도 구경을 했고요. 이번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이라는 곳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은 현재 경기도 판교에 있는 나폴레옹 갤러리라는 곳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이곳 익산에 잠시 장소를 옮겨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5분만 빨리 도착했어도 앞에 듣고 계신 도슨트 투어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뒤따라가면서 중간부터만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보실 분들이라면 입구에 계신 해설사 선생님께 도슨트 투어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매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곳 나폴레옹 갤러리는 자산 규모 15조 이상의 국내 축산업 1위 기업 대표이자 자수성가형 CEO인 김웅국 하림그룹 회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며, 1986년 하림을 설립하여 농장, 공장,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3장 경영을 통합 구축하여 현재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분입니다. 김 회장님의 철학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정신을 공유하고 싶어 하셨고, 특히 이 나폴레옹의 이강문은 패전 직전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역전에 성공한 마렌고 전투에서 썼던 모자라면서 대한민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도전정신, 불굴의 용기,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을 전달하고 싶다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바로 오늘날의 대기업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도슨트 투어 마지막에 해설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의 힘, impossible, 여기서 띄어쓰기만 하면 I am possible, 불가능, 나는 가능하다, 이런 뜻을 얘기해 주시면서 뭔가 제 마음에 약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을 잘 마음에 품고 저는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 익산의 명물인 된장짜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 야래향이라는 곳은 약 4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오셨던 사장님께서 오늘로 마지막 영업을 하시는 아주 안타까운 날입니다. 사실 오늘 익산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집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 물짜장이 있다면 익산에는 바로 이 된장짜장이 유명한 명물인데, 항상 가보고 싶었는데 영업 마지막 날 드디어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 맛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된장, 짜장, 어떤 맛일까? 자, 먼저 군만두가 나왔습니다. 간장을 따르고 그 옆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서 찍어 먹는 아주 맛있는 군만두. 아주 오랜 기간 손만두를 직접 빚어서 군만두까지 튀겨내시는 이 장인의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한 입 드셔보시죠. 뜨거워요. 김이 펄펄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저 군만두 안에 속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군만두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드디어 된장짜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군만두에 저 육즙과 된장짜장에 저 잘게 다진 고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먹어봐야 되나. 그래서 너무 걱정 마세요. 추석이 지나고 평택에 사장님께서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오픈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군만두 먹으러 진짜 한번 또 가볼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군만두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리고 된장짜장도 상당히 독특하고,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그럼 안녕. 이곳 익산에서의 영업은 오늘 7월 31일의 마지막이었고, 추석이 지난 이후에 옮겨질 주소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익산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솜리 문화금고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솜리 문화금고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오화시 농장 사무실 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10개 동의 근현대 건축물 중의 한 곳으로 익산금융조합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솜리 문화금고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융조합이란 1907년부터 우리나라 각지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의 은행의 업무와 협동조합의 성격을 함께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1956년 신용사업 부분이 농업은행으로 개편되었다가 1958년에 청산되었고 그 이후 1961년에 다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 익산금융조합은 1913년 익산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익산지방금융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18년 금융조합 개정령 발표에 따라 익산금융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산, 황등금융조합과 분리되어 1920년 1위 금융조합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위라는 지명은 익산의 옛 지명입니다. 이 건물은 1925년 건립되어 해방 이후 1957년부터 1위 등기소 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1969년부터는 전북은행 1위 지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중앙현관 출입문에는 옛 전북은행 로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약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일본식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비슷한 예로 군산 히로스 가옥 같은 트러스트 구조의 높은 천장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재밌었던 체험은 나만의 지폐 만들기와 홀로렌즈 VR 체험, 그리고 인화동과 솜리 마을 주민 해설가분들의 재미있는 해설이었습니다. 특히 돈에 들어가는 인물은 후세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구성이 되기 마련인데 지폐에 내 얼굴을 새겨서 직접 가져가거나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체험이 아주 매우 이색적이었습니다. 이곳이 익산 근대문화유산의 명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는 100여 년 전 일제감정기 시절에 만들어진 크고 작은 금고가 있는데 그 당시 기술이 지금까지도 이 금고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대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솜리 문화금고에 있는 이 자료들과 해설들이 우리의 상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퍼즐을 맞추어가는 우리 근대문화 역사의 한 공간이었습니다. 익산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어를 마치고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이렇게 선물도 주십니다. 바로 탄생석 비누예요. 열심히 듣고 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익산 시내에 있는 근대문화 역사를 둘러보고 익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무궁화호로 익산역에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열이라는 곳에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버스 배차가 2시간 한대씩이어서 택시를 타고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현재 입장료는 무료이나 교도복 대여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약 2,000원 정도의 이용료가 징수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판사 검사 옷을 입어보니까 참 안 어울리네요. 공부 안 하길 잘했다. 현재 기온 36도. 무더위에 지쳐가는 여행 중이니 핫핑크 주스복이 잘 어울려요. 세트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운동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같은 교도소 세트장에 들어와서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으면서도 혹여나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될지, 그리하여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시작. 왜 벌써 나오냐고요?
안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서 너무 더웠어요. 이곳에 방문하실 분들은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트장에서 워낙 많은 작품들이 촬영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 타짜 7번 방의 선물부터 드라마 아이리스, 런닝맨이나 대탈출 같은 예능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엄청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실제 수감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똥폼을 잡고 사진도 한번 남겨봅니다. 다들 이 계단에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니야, 너 진짜 핫핑크가 잘 어울리긴 한다. 그래도 조수복 입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알지? 이렇게 포토존들을 여러 군데 둘러보고 안에 구석구석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예능 속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 보여서 그런지 진짜 낯익은 곳 같았어요. 이렇게 면회실도 볼 수 있었고 접견자 대기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그래도 세트장인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아예 없어서 정말 많이 더웠었어요. 거기에 죄수복 체험도 긴팔 긴바지여서 그런지 무더운 한여름에는 조금 피해서 가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잘못하면 정말 더워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다시 실내로 돌아와서 다른 곳들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수용생활과 재소자들 그리고 교도관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시가 잘 되어 있었고 이렇게 포토존도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곳들은 실제로 여러 명이 사용하던 수감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층을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2층에 있는 복도는 전부 다 철제 난간과 철제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 보든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에 도저히 못 참았던 저는 드디어 건물 밖으로 탈출을 해서 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었습니다. 저 표정 보이시나요? 얼마나 더웠고 지금 이 바람이 시원했으면 순간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한석규 배우님과 김래원 배우님이 출연하였던 영화 프리즌의 한 장면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루에 올라서서 실제로 수감 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막루에서 이렇게 교도소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내다보는 거였습니다. 당장 꺼져 이 개야.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야. 이 세상에 날 가둬둘 수 있는 감옥이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다시 택시를 타고 함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귀가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올라가기로 하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익산역으로 돌아가서 SRT 열차를 타고 수서역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였지만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열차를 모두 다 취소하고 수원까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꼬박 4시간 반이 걸렸네요. 모쪼록 이번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휴가철, 피서지는 어디인가요? 저는 전북 익산으로 다녀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전북 익산으로 떠나보세요. 당일치기 왕복 6만원 정도면 즐길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여행 중 이니였습니다.